자치단체의 일을 맡아서 하는 민간업체가 바뀔 때마다 용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허술한 규정과 자치단체의 소홀한 대처가 원인입니다. 학생 수는 줄고 장기간 등록금은 동결되면서 대학마다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주역 앞길에 차로를 줄이고 도로 중앙에 가로수과 광장을 설치한 마중길이 개통됐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에 보관된 실록을 지켰던 우리 고장 선비들의 이야기가 수상 뮤지컬로 제작돼 관객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관리나 특정 업무를 민간업체에게 맡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수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이곳에서 일을 하던 용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미화원 이재원 씨는 동료 4명과 함께 넉 달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씨가 일하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업지서에 분명히 저희는 고용 승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그걸 지키지 않아서 저희는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어요. 전주시는 대행업체가 바뀌기 전에 이미 이들의 고용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고용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문 결과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라 하더라도 아예 종료된 사람까지 고용 승계하라는 건 너무 신규업체에다가 강권을 하는 거고. 익산시가 민간에 맡겨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에서도 업체를 바꾼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역 근로자 8명의 고용 승계를 약속했던 익산시가 이 가운데 4명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도록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일부는 신재생 자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도창이나 삼내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분노한 노조원들이 시장실 앞까지 찾아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입탁을 48명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48명 TO가 차버렸는데 그 인원을 받으려면 지금 채용했던 인원들을 해고를 시킨다든가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한다는 정부 지침이 있지만 허술한 규정과 자치단체의 미흡한 대처 속에 직원들만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요즘 대학가의 최대 화두는 생존입니다. 학생 수는 줄고 등록금은 동결돼 학교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대학마다 정부의 재정 사업을 떼어내고 학교 간 연합체제를 구축하는 등 자구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수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벌써 8년째 등록금을 동결한 데다 대학 구조개혁으로 신입생 수가 줄면서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최대 정부 재정지원 사업인 링크 플러스 사업에 선정됐고 에이스 플러스 사업과 창업 선도대학 육성 사업 등 굵직한 재정 사업을 연이어 따냈습니다.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 수주를 통해 우수한 인재, 모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자양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주대와 원광대, 우석대, 군산대도 링크 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대 가운데는 비전대와 전북과학대가 사업 지원대학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정부 지원 사업을 따내지 못한 나머지 대학들은 재정 운용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재정 지원 사업과 별도로 대학 간 연합대학 체제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내 8개 전문대학은 협약을 통해 시설과 자원은 물론 교육 과정도 교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경쟁력이 약한 학과들은 좀 줄여나가고 인근에 있는 대학들이 경쟁력이 있는 학과들은 좀 인원을 좀 늘려나가는 것을 택한다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 경쟁력은 좀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년 2주기 대학 평가를 통해 7만 명의 정원 감축을 예고한 가운데 각 대학들이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군산공항의 군산 제주 노선 증편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군산시 이스트항공과 회의를 열어 군산공항 제주노선 증편과 적자 보전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와 이스트항공은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오전에 군산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기를 추가로 운항하기로 합의했지만 운항 시기와 적자 보전금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실제강이 임실에 2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제2공장을 짓습니다. 일진제강은 오늘 전라북도 임실군과 투자 협약식을 갖고 임실 제2농공단지에 2천억 원을 투자해 300여 명을 고용하고 금속 구조재와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일진제강은 지난 2009년 임실 제1농공단지에 1,800억 원을 투자해 강관 등을 생산하는 제1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대선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문 대통령의 10개 공약 가운데 첫 번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동부가 식품산업 중심지를 꿈꾸는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의 20개 기업이 외국 투자 지역에 2개 기업이 각각 입주 계약을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100개 이상의 식품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1호 공약은 식품산업이 중심입니다. 익산의 식품을 비롯해 김제의 종자와 농기계, 정읍의 미생물, 새만금의 첨단 농업을 한데 묶어 전북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종자, 농기계 하면 김제, 미생물은 정읍, 첨단 농업은 새만금. 이곳 익산은 식품산업의 메카로 키우겠습니다. 관건은 사업 추진을 위한 논리와 타당성을 구체화해 예산을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가동물케어 복합단지에 5천억 원,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에 3,500억 원 등 1조 4천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당장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인체유용 미생물 사업 육성에 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각각 개별적인 사업을 구체화하고 또 이에 따른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원래 2015년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준공 시점이 올해 말로 2년이나 늦춰졌습니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공약은 국가식품 클러스터보다 규모가 훨씬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비전과 목표, 생산 유발과 고용 효과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세부 계획을 면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김광수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은 검증해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가 총리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26일 결과 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31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봉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공단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26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1,945만 원보다 3.2배 많았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또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봉 배율이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역 앞 도로에 차로를 줄이고 중앙에 가로숲과 광장을 만든 이른바 첫 마중길이 개통됐습니다. 전주의 첫인상이 좋아진다는 기대도 있지만 차량 혼잡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주역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850m의 길입니다. 8차로가 6차로로 줄었습니다. 대신 도로 중앙에 폭 20m의 광장이 생겼습니다.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려는 이른바 첫 마중길입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이제 전주가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나무도 많이 심고 외관도 많이 꾸며놔서 이제 다른 관광지에 지지 않는 그런 곳이 된 것 같습니다.
광장에는 나무 400그루를 심었는데 20%는 시민 성금으로 마련됐습니다. 나무 아래 그늘에는 휴게 의자가 설치됐고 버스 승강장은 지역 미술가들이 색을 입혔습니다.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도시, 그리고 콘크리트보다는 녹색 생태가 우선인 도시, 직선보다는 아름다운 곡선이 있는 도시로 가는 그런 도시적 지향을 담아서 만든 도로입니다. 주변 상인들은 가라앉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고 그래야 하는데 이 전적 있는데 이쪽이 너무 낙후돼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공원 단지 조성하고 그러니까 좀 더 낫지 않느냐 많은 기대가 되네요. 첫 마중길은 차로가 줄어든 동시에 직선도로에서 곡선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 혼잡과 주차난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S자 도로로 돼 있어가지고 차 운행하는데 교통사고 사고 날 우려가 좀 들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주차 공간이 더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주시는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40km로 낮춰 사고 위험이 오히려 줄었다면서 공영 주차장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 겨울 AI로 대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지면서 전북의 오리 사육 두수가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전북의 오리 사육 두수는 162개 농가 258만 6천 마리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124개 농가 183만 8천 마리로 28.9%나 줄었습니다. 지난 겨울 전북에선 AI로 58개 오리 농장에서 83만 5천 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했습니다. 흑염소 위에서 사료 첨가제와 세제를 만드는 효소가 발굴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흑염소의 위에서 사료 첨가제와 세제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효소 유전자 55개를 발굴하고 유전공학 기법을 활용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산업용 효소 시장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산업화하면 흑염소 사육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에 보관된 실록을 지켰던 우리 고장 선비들의 이야기가 수상 뮤지컬로 제작돼 관객들을 만납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1592년 조선을 침략한 왜군은 실록이 보관된 사고를 불태웁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전주 사고마저 위험에 빠지자 정읍의 유생 안희와 손홍록은 목숨을 걸고 실록을 지킵니다. 역사를 지켜낸 우리 고장 선비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제작됐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지키려고 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보니까 전주 분들께서 조금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이 작품에 또 접근해 주시면. 전주 출신의 세계적인 비보잉 그룹 라스트온의 군무, 물방울을 나노 크기로 극소화한 아파트 10층 높이의 워터 스크린은 생생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연습 공연을 지켜본 관객들은 일단 합격점을 줬습니다. 임진왜란 때 저희 그 실록을 안 뺏기고 지켜냈다는 그 자체가 되게 감명 깊었고 영상 여기 공연 줄거리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되게 기대돼요. 전북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이번 야외 수상 공연은 20세 이하 월드컵 기간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주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역사가 송두리째 날아갈 뻔한 위기를 막아냈던 이 전주 사람들 그리고 전주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데 공연이 끝난 뒤에는 워터스크린 영상쇼와 관객 파티도 열립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5.18 민중항쟁 37주년을 하루 앞두고 5월 민중항쟁의 첫 희생자인 고 이세종 열사 추모식이 오늘 전북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고 이세종 열사는 지난 1980년 5월 18일 전북대학생회관에서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다 학교에 난입한 계엄군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5.18 민중항쟁 전북행사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5월 사진전을 열고
오는 주말에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5.18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가 군산 미장지구에 새 청사를 마련하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검역본부는 새 청사 입주를 계기로 AI와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방역관리와 지도를 강화하고 외래식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 활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의 한 은행 여직원 탈의실에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은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남자 직원 47살 A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A씨가 어제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와 자신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